4차 미션 선택 미션 첫 번째, 회원 정보를 DB에 저장하는 거. 자, 소셜 로그인을 하면 어차피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 회사 프로바이더에 접근을 해가지고 회원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굳이 DB 저장하지 않아도 회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매번 회원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통신에서 가져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내 거에다 저장해 놓고 쓰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회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회원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화된 어떤 추천 뭐 그런 거에 이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권한 같은 거 부여해가지고 권한별 회원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편합니다. 자, 그래서 DB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은 저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은 잘 되지만 우리 회원 테이블에 뭔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를 이제 저장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에다가 이제 그 소셜 로그인 하겠다, 워스트 로그인 하겠다라고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워스트 클라이언트 요거를 추가를 하면은 스프링 시큐리티가 워스 소셜 로그인에 관한 많은 것을 처리해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 정보들만 넘기면 된다, 스프링 시큐리티한테. 그 핵심 정보는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있고요. 자,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서비스다 보니까 스프링 시큐리티에 구글에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내부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만 등록하면 된다. 내 API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죠? 이것만 잘 등록을 하면 되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것만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 그 저희 이 스프링 시큐리티 OS에서는 구글의 정보, 이제 사용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뭐 프로필이랑 이메일 그리고 식별자 이렇게 가져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이제 회원 가입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스프링 시큐리티의 인증 처리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폼 로그인, 소셜 로그인 말고 폼 로그인 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상기해 주세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우리 서버가 있어요. 로그인 요청을 하죠. 그러면 회원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줍니까? 여기 시큐리티가 해주죠.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가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증 작업을 쭉 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DB에 회원 정보를 저장을 했으면 DB에서 회원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인증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DB의 어떤 구조라든지 DB의 접속 정보라든지 아니면 DB에서 뭔가를 처리하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 이런 거를 그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큐리티가 정해놓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DB에 접근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요, 요 행위에 대해서는 시큐리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요 부분만 사용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용자 네가 구현해 직접 라고 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공하는 게 뭐다? 유저 디테일 서비스죠. 유저에 관련된 상세 서비스들은 내가 모르니까 네가 사용자 네가 정해라 라고 해서 이걸 구현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마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가지고, 아니 구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용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폼 로그인 얘기였고요. 자, 소셜 로그인으로 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이 구글이 있죠 여기. 자,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소셜 로그인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글한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소셜 로그인 처리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액세스 토큰을 받게 되죠. 자, 요거 오어스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액세스 토큰으로 항상 우리가 구글한테서 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API 통신을 하는 건데, 자, API 통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적이 없어요. 구글 로그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단지 우리는 이 정보 두 개만 넣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통신하는 과정을 누가 대신 해주는 거다? 결국 이 과정을 시큐리티 오어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어스트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여기서 빌드.gradle에서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얘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사용자의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 모든 프로세스는 다 시큐리티가 해주고 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핵심 정보만 넘기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유저 정보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노란색이 유저 정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DB에 저장하고 싶은 거죠, 또. 자, 그럼 DB에 저장하는 이 프로세스는 시큐리티가 해줄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 노란색 부분을 시큐리티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사용자 우리한테 니들이 구현해라고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되는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디폴트 오어스 투 유저 서비스 라는 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구현하면 돼요. 자, 그럼 디폴트 오어스 투 유저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큐리티에 여기서 만들게요. 클래스. 자, my OS to user 서비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임플리먼트가 아니라 익스텐즈로 디폴트 OS to user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상속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클래스라서 상속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얘가 내려주는 함수 중에서 자, Alt 인서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뜨는데 여기서 오버라이드 메서지 선택을 해서 이 로드 유저라는 메서드를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요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이 시큐리티가 우리가 정의한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줘요. 자, 그럼 한번 이게 잘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하이 해서 이렇게 소셜 로그인 할 때마다 이제 요 로드 유저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요 하이하이가 출력이 되면 되거든요. 자, 이때 이 my OS2 유저 서비스는 제가 방금 막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요거의 존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많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딱 명확하게 이제 딱 이해를 해두세요. 자, 스프링은 자신의 빈 컨테이너에 등록되지 않은 빈, 그러니까 빈이라는 건 객체죠. 자신의 컨테이너에 등록되지 않은 객체는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프링 관련해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스프링한테 맡겨야 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빈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빈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서비스를 붙이거나 컨피그레이션을 붙이거나 아니면 컴포넌트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서비스 역할을 하니까 이제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스프링한테 알려줄 거고, 그럼 스프링이 얘를 이제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이하이 뜨는지 볼게요. 자, 구글 로그인 했을 때, 자, 보시면 이제 하이하이가 안 떠요. 안 떠요. 자,
하나 더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오셔가지고, 자, 구글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기입을 했는데, 유저 정보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유저 정보 가져와서 DB 저장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디폴트 OAuth2 유저 서비스. 자, 이 유저 정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스코프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저 정보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필수적인 유저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선택적인 유저 정보도 있을 수 있죠. 뭐 필수적인 거는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코드, 뭐 선택적인 거는 뭐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유저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자, 이 구글의 그런 스코프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구글은 뭐 오픈 아이디라는 방식으로 유저의 정보를 넘겨주는데, 이 오픈 아이디 방식은 기존의 OAuth2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서 이 OAuth2 유저 서비스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오픈 아이디 방식으로 이 인증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탈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아이디가 아니라 기존 방식, 기존 OAuth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면은 오픈 아이디를 제외한 스코프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구글의 스코프를 프로필, 이메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타요. 해볼게요. 자, 하이하이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거 한번 재시작 한 번만 해볼게요. 하고 좀 요거를 컨트롤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하이하이가 뜨죠? 그래서 요거 실행됐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했으면은 절반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 처리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